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심방세동이 의심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순환기내과 진료를 찾았었고, 머리 쪽으로도 해서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을 발견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에서 근무 중인 배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에서 근무 중인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모신 허준영 교수님이 AI라던가 소프트웨어 이런 프로그래밍 쪽이 굉장히 대가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막 접했었던 그런 분이었었는데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뭐 AI가 워낙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 기술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의학 쪽, 특히 뇌졸중 관련된 것들도 많은 기술 발전이 있었을 텐데요. 요즘에는 이런 AI나 웨어러블 기술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뇌졸중 진료에서도 좀 도움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정말로 관심 있는 분야라서 이렇게 버튼같이 누르면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야인데요. 간단히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고 있는 이 애플워치가 저는 너무 감사한 그런 기구였어요. 뇌경색 환자에서 정말로 중요한 위험 요소,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재발도 잘하고요. 위험한 요소가 부정맥이거든요. 심방세동. 근데 이 부정맥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뇌경색이 와버리기 때문에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 애플워치에서 이제 그런 심방세동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심방세동이 미리 발견되면은 그걸로 뇌경색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사실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저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애플워치로 환자분이 심방세동이 진단된 적이 없기는 한데요. 배정훈 교수님께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엄밀히 말하면 저한테 이제 바로 왔던 환자분은 아니었었는데요.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심방세동이 의심된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순환기내과 진료를 찾았었고, 그러면서 협진을 통해서 하다가 머리 쪽으로도 해서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을 발견하고, 그런 환자분들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요. 애플워치만 이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른 워치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지금 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죠. 이제 잘 때 코 많이 고시는 분들도 계시고, 코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뭔가 이랬더니 숨을 그냥 안 쉬고 있다가 갑자기 헉 이러면서 깨시는 분들, 이게 수면 무호흡이잖아요. 이런 수면 무호흡은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는 게 요즘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 무호흡이 계속 지속되면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각종 성인병, 심지어 비만도 연관이 있죠. 뇌졸중도 당연히 연관이 있고요. 다 그런 위험 요소인데, 이런 수면 무호흡을 검사하려면은 입원해서 원래 검사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입원해서 검사해야 되다 보니까 입원하는 환경이 우리 집이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검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경우 너무 많고요. 근데 이거를 집에서 간단하게 손가락에 뭐 끼우고 핸드폰이랑 같이 해서 검사하는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여부, 그냥 단순히 코골이가 듣기 싫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심한지, 이게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도 저희 응급시술을 한 분 했잖아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 이제 환자분들 왔을 때 정말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정맥내 혈전 용해술이니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니 이런 치료가 너무 위험한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환자한테 하면 안 되거든요. 꼭 필요한 환자한테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현재는 이제 CT라든가 이런 MRI 같은 걸 이용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영상을 찍고 이제 한참을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정성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았는데요. 어떤 AI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걸 자동으로 보고 판단을 해줘가지고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안 도움되겠다를 몇 밀리리터의 뇌를 살릴 수 있는지로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또 색깔로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죠, 그죠? 이거 없이 진료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저희가 의존을 많이 하는 그런 기술이 됐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이제 미래의 정말 기술이고, 이미 현실로 온 미래의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또 AI가 CT만 보고선도 이게 뇌경색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 앱으로 심지어 알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급한 상황에서 막 연락을 돌리느라고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알고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연구이기는 한데요. 경동맥 협착, 그러니까 이제 요 목동맥이 뇌로 가는 어떤 혈류를 매우 많이 담당을 하는데, 이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 뇌경색의 엄청난 위험 요인이죠. 근데 이건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아무도 잘 모르고 그냥 난 건강해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새 뇌경색이 와서 보니까 여기가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무로스 있잖아요. 물이 나오는 호스를 세게
잡으면 슉 소리가 나잖아요. 이것처럼 경동맥도 좁아지면 슉 소리가 납니다. 이제 옛날에는 청진기로 이렇게 목에 갖다 대서 청진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상 잡음이 있는지를 보곤 했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영상 검사가 많이 발달해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소리가 난다는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이 마이크로폰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부분을 여기 경동맥에 갖다 대면 그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AI가 자동으로 판단을 해줘서 경동맥 협착이 있는지 여부를 발견해주고 그다음에 환자한테 미리 알려줘서 진료를 보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해드리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로티드.ai에 들어가시면 이 연구에 이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요. 블루투스 이어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도를 어떻게 했을 때 경동맥 소리가 잘 들리는지를 이제 들으면서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숨을 참고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 지시사항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과 스마트폰 이렇게만 있으면은 AI가 판단을 해드립니다. 서비스 또는 이 연구가 많은 환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기술들이나 치료 방법들이 좀 도움이 될지 궁금한데요.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좀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중에 하나는 이 알테플레이즈라고 해서 급성기에 쓰는 이 정맥내 혈전 용해술이 효과도 좋지만 사실 부작용도 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출혈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굉장히 꼭 조심하면서 써야 되는 그런 약물인데 최근 테넥테플레이즈라는 새로운 약물이 이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 승인 받고 미국에서는 아마 지금 이미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만간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거의 뭐 1, 2년 이내에 나올 것처럼 얘기가 돼서 테넥테플레이즈를 쓰면은 훨씬 더 정맥내 혈전 용해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 부분이 근미래에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 급성기에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죠. 동맥내 혈전 제거술입니다. 스텐트라든가 이제 석션 기구 이런 것들을 뇌 혈관 안쪽까지 가져가가지고 혈전을 끄집어내는 치료죠. 뇌 혈관이라는 게 사실 막 3mm, 2mm 이렇게 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기구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큰 동맥이 막혀야지만은 혈전 제거술을 할 수 있다가 현재 이제 기준이지만은 좀 더 얇은 혈관까지도 유연하게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구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 기구들이 그냥 튜브같이 생겼지만은 사실 엄청 복잡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시술 성공도를 높여주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술이라는 것이 시술할 수 있는 의사가 또 이제 전국적으로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술을 원격으로도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로봇을 이용한 시술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움직임이 손으로는 이렇게 1대1로 움직이는 것이 로봇으로 확대하면은 1대10으로 움직여서 훨씬 더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런 로봇을 이용한 시술 이런 것들도 이제 현재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전자 관련된 부분인데요. 유전자 그 분석 가격이 너무 많이 빨리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냥 유전자 전체 염기서열 한 사람의 전체 유전자를 다 보는 게 원래 뭐 한 90년대에는 말도 안 되게 비쌌죠. 몇십억 막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초음파 한 번 하는 것보다 싸지고 있습니다. 초음파 한 번 긁는 것보다 전체 유전자 변하지 않죠. 이거는 한 번 해놓으면 평생 쓸 수 있는 유전자 검사가 이 초음파 가격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지다 보니까 유전자를 임상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기반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처방을 낼 때 이 약이 이 사람한테 적절한 건지 아니면 이런 수치가 검사 결과에서 나왔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 더 유의미한 속이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밀 의료인데요. 이거는 사실 유전자도 여기 포함되는 개념이기는 한데 이 정밀 의료라고 하는 것은 환자들이 사실 똑같은 질병을 진단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 약물 반응성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요. 뭐 먹는 양도 다르고 운동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이 치료를 천편일률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기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환자가 생활하는 어떤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실현화되고 있습니다. AR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은 환자와 항상 함께 하면서 환자들이 보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약을 먹었구나 안 먹었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운동했는지 밥은 뭐 먹었는지 이런 건 그냥 자동으로 사실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데이터를 모아서 진료 볼 때 제공해 줄 수 있다면은 정말 저는 이 환자 한 명 한 명한테 맞는 최선의 치료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재벌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뇌졸중 분야에서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라든가 미래의 희망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뇌졸중학회 유튜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